이번 시간에는 그 8장 부정정 구조물의 해석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부정정 구조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개설 잠깐 보고 부정정 구조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컨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정 구조물이라 하면은 평행방정식만을 가지고서 구조물의 반력을 다 찾을 수 있는 경우를 정정 구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deterministic structure, structure. 그래서 determination이라는 게 결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다 반력만 갖고 그 평행방정식만 갖고 다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단순보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중이 이렇게 가해졌을 경우에 하중이 가해지 P가 가해지면 반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요? 반력이 이제 얘는 힌지니까 하나, 둘, 힌지니까 두 개고 롤러니까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방정식의 수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평행방정식의 수가 이거 좀 안 되네. 평행방정식의 수가 여기 세 개잖아요. 여기 이제 물체자의 도래 가지고 보면은 미지수가 이거를 A라고 할까요? H A VA VB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은 미지수가 뭐예요? 미지수 세 개죠. HA VA VB 세 개잖아요. 미지수가 세 개예요. 세 개, 3. 그 다음에 방정식의 수는 평행방정식을, 이게 물체자유도를 그랬으니까 평행방정식을 사용해서 연립으로 풀면 되겠죠. 평행방정식 식은 세 개죠. 시그마 F X는 0 하나, 시그마 F Y는 0. 그 다음에 시그마 특정점에서 모멘트는 0 해서 방정식의 세 개, 개수가 3개고 미지수가 3개니까 연립으로 풀면 다 이 반력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determinate structure라고 그래요. 정정 구조물은. 그래서 정정 구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반력 찾고 정정 구조물의 구조 해석을 했죠. 구조 해석이라 하면 뭐라고 그랬죠? 1. 반력 찾고 2. 단면력 찾고 3. 7장에 있는 것처럼 처짐을 찾죠. 처짐을 찾아서 사용성 검토를 하죠. 그 다음에 4. 응력을 찾죠. 처짐을 찾아서 사용성 검토를 하고 응력을 찾아서 검토해서 안전성 검토를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리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를 검토하는 게 3번 4번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력과 단면력을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반력 단면력을 정정 구조물은 요 평행방정식만 갖고 쓸 수 있어요. 이게 FBD 물체자유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평행방정식을 적용해서 답을 찾았잖아요. 반력과 단면력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 8장에서 하는 부정정 구조물이라는 건 뭐냐? 평행방정식만큼은 찾을 수가 없는 경우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단순보인데 이렇게 단순보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하중이 이게 가해주고 있는데 여기 P가 이건 단순보예요. 근데 지점이 하나가 여기 더 있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있어 봐요. 이렇게 만약에 롤러를 여기다 하나 더 깔면은
미지수가 어떻게 되나요? 미지수가 여기 힌지니까 하나 VA, 수평이니까 이거는 HA, 여기는 뭐 VC, 여기는 VB. 그럼 미지수가 어떻게 돼요? 미지수가 가 4개가 되죠. HA가 하나, VA 하나, 그 다음에 VC 하나, VB 하나, 4개 4개. 근데 여전히 이걸로부터, 이 물체 자위도로부터 FBD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평행방정식, 이거 한 다음에 평행방정식을 그려야 되는데, 평행방정식의 수는 평행방정식, 쓰기가 아주 불편하네요. 이게 정식 은 3개. 시그마 fx는 0, 시그마 fy는 0, 시그마 모멘트는 0이다. 그래서 방정식은 3개예요. 방정식이 3개니까 미지수는 4개인데 풀 수가 없죠. 이런 구조물을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좀 부정정 구조물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그죠?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근데 실제 대부분의 그 건설되고 있는 토목 구조물은 90% 이상이 다 부정정 구조물이에요. 정정 구조물은 거의 만들지 않아요. 실제 설계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우리가 부정정 구조물을 많이 만드느냐? 첫째, 미간이 화려하다. 이건 뭐 주관적이죠. 일단 슬렌더하니까 굉장히 얇아요. 뚝뚝하지 않고. 얘는 단순보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m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빔 경관이 단순보인 경우 한 20m, 철근 콘크리트로 한다. 이건 20m짜리 20m. 그럼 이 두꺼워요. 이게 엄청 두꺼워. 20m에 10분의 1이면 2m가 돼야 돼. 거의 한 1.5m가 돼야 돼. 높이가 1.5m. 뭐 정확하게 하기에는 1m 이상이 되겠죠. 대략 한 1.5m로 짓죠. 20m에 대해서. 그런데 부정정 구조물은 여기가 한 경관이 한 경관이 여기 지금 전체 20m에서 요 10m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N은 두께가 10분의 1, 어스펙트 여기가 10분의 1이니까 1m 이하면 되죠. 아주 슬렌더하면 돼요. 한 경관이 에 대해서 아주 이게 얇아요. 얇아. 두께가 얇죠. 이 두께가 10m에 대해서 더 얇아지겠죠. 20분의 1을 하면은 50cm 밖에 안 되잖아요. 어스펙트 레이쇼라는 거는 요 높이 h, 전체 길이 l, l 나누기 h예요. 이게 1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죠. 엔지니어링 빔은. 그래야지 그 전단의 영향을 배제하고 우리가 그 선형 이론을 적용해서 설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보다 크지 않고 대략 한 설계는 20 정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m인 경우에 20분의 1이면은 1m잖아요. 여기 좋아. 그러면 이걸 지우고 1m라고 정확하게 20으로 설계를 했을 경우에 얘는 1m 이하가 돼야 돼요. 이 보의 높이는, 이거 직사각형일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높이가 1m 이상이 돼야 돼요.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여기 그 중앙에 지점을 하나 더 놓게 됨으로써 경관이 20m가 아니라 10m로 줄었죠. 그러면 10m에 대해서 20분의 1이면 뭐 돼요? 50cm잖아요. 이거의 반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50cm 이하로 우리가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얘보다 훨씬 이 높이가 낮으니까 슬렌더하죠. 슬렌더. 아주 늘씬하죠. 어떻게 보면 슬렌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정정이라서 이 지점을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추가가 되지만 이 슬랩을 까는데 50cm짜리 이하의 아주 얇은 상판을 만들어야 되니까 훨씬
가냘프죠. 근데 얘는 굉장히 뚱뚱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20m니까.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부 구조의 비용이 많이 들겠죠. 얘는 이 집안에 여기 그 기초 만드는 것보다. 근데 얘는 이것 만드는 게 훨씬 하나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공사 단가는 또이또이 하다고 치자고요. 근데 사실은 이쪽이 훨씬 싸. 왜냐면 이거 20m로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더 많이 해. 20m로 하면은 하거든요. 20m씩. 이거 20m씩 해서 다 부정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부정적으로 하면은 얘는 해석이 어려워요. 지금 8장에서 배우지만 부정적 구조물은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하는 이유는 첫째 미관이 화려하다. 왜? 이와 같이 경관을 이게 뭐그 슬래브의 두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늘씬하게 만들 수 있죠. 둘째, 안전도 측면에서 여용성, 영어로는 redundancy가 커요. 예를 들어서 이 교각이 있고 교각이 있는데 단순보로 간다고 쳐보자고요. 단순보로 가면은 슈 하나 받고 하나 붙이고 슈 하나 받고 또 힌지 받고 슈 하나 받고 하고 또 슈 받고 이렇게 가겠죠. 그죠? 케이스 1인 경우에 여기는 이제 삐어요. 기둥. 여기는 두 번째 1한 케이스 1. 두 번째는 똑같은 케이스 2는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연속보로 그냥 한 번에 간다고 칩시다. 이거를 한 방에 하나로 간다고 치자고요. 하나의 보로. 그러면 힌지 하나, 롤러 하나, 롤러 하나, 롤러 하나.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구조물, 얘는 부정정으로 만들었어. 부정정. 얘는 정정 구조물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이제 열차가 지나간다고 칩시다. 뭐 하여간 뭐 교량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뭐 집전치만이 지진이 여러 가지 하중에 의해서 애가 또 끊어졌다고 치자고. 중앙경관이. 그러면은 요 위를 지나다니던 여기에 있던 자동차가 정정구조물인 경우는 추락하죠. 근데 얘는 요거하고 여기가 지점이 여전히 사라져 있기 때문에 요가 끊어지게 되더라도 여기 있는 자동차는 추락하지 않죠. 이걸 갖다가 여용성이에요. 안전도 측면에서 여유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구조물은 부정정 구조물로 토목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니까. 근데 해석이 어려워요. 단점은. 그래서 구조 해석이 복잡한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형 방정식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적합 방정식이라는 추가 방정식을 해야지만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 방정식만 갖고 풀 수 있는 정정 구조물은 지금까지 이제 7장까지 다 했고 이제 8장부터는 요 추가적인 그러면 이 적합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정 구조의 해석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응력법과 변이법. 항상 모든 게 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란가 모르겠네.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옵션은 항상 두 개예요. 하나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쪽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고 얘는 비효율적이라는 차이점은 있겠지만 항상 두 개의 옵션이 있고 우리는 가능하면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8장에 나오는 변이일치법은 응력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매트릭스 유연도법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이거 말고도 변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응력법에서는 하여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유한요소해법이라든가 이런 건 변이법 미지수가 변이면은 변이법이라고 그러고 미지수가 하중이
이면은 응력법이라고 해요. 하중을 면적으로 나누면 응력이잖아요. 미지수가 응력이면은 응력이나 또는 힘과 변이는 공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미지수를 힘으로 해서 매트릭스를 AX는 B다. 그럼 빅 매트리스를 푸느냐? 이 미지수 X가 힘이나 또는 응력으로 된 경우에는 응력법이라고 그러고, 이 미지수가 변이예요. 변이일 경우에는 변이법이라고 그래요. 이 포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건 자세히 들어가니까 일단은 요것만 알자고요. 우리는 8장에서 최초로 부정정 구조 해석법을 다루는데 변이법이라는 것을 가장 제너럴한 방법이죠. 이 방법을 배우는데 이 변이법은 마치 변이법 이름이 변이라서 변이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변이 일치법은 응력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 그럼 고차 부정정인 경우에 그걸 찾아야 되는데 부정정 차수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기사 시험 같은데 자주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간단하니까 내기가. 그래서 부정정 차수 계산하는 게 이제 가장 제너럴한 형식이에요. 자, 부정정 차수 D는 어떻게 계산하냐? 가로 열고 M은 부재의 수, F는 부재의 단면역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약간 있는 거라고 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연속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N은 어떻게 돼요? 부재수는 어떻게 돼요? 부재는 두 개죠. 경간을 해서 지금 하나, 둘, 1번, 2번. N은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F면은 부재의 단면역수. 내가 여기를 싹 또 잘랐을 때, 어떤 게 있냐고,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어떤 단면역이 있나요? 여기에 우리가, 축력, 전단력, 모멘트 3개가 있죠? 그래서 부재 단면역수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지 반력의 수. 여기서 미지 반력의 수는 몇 개인가요, 지금? 여기는 힌지니까 하나, 둘, N은 롤러니까 하나. 총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래서 N은 4개. 그 다음에 절점의 수. 절점이라는 거는 요 절점이죠. 하나, 둘, 셋. 그래서 3. 절점의 수는 3. N은 3. 그 다음에 구조 절점별 적용 가능한 평행 방정식의 수. 요 하나의 절점을 물체 자유도를 이렇게 그리면은 뭘 쓸 수 있나요? 요 절점에 대해서 평행 방정식에 대해서 구조 절점별 적용 가능한 평행 방정식의 수 3개죠. 지금 우리가 X방향 압력은 0, Y방향 압력은 0, 모멘트는 0. 그죠? 각 절점 평행 방정식의 수, 절점의 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절점의 수는 하나, 둘, 3개에 대해서 3개씩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물에 내부인지가 있는 경우, 만약 여기 내부인지가 여기 가운데 동글뱅이 내부인지가 있으면 모멘트를 릴리즈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없죠.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2, 3은 6, 4, 그러면 10이죠. 그죠? 10. 2, 3은 6, 더하기 4니까 1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0이니까 얘는 1. 그래서 1차 부정정이에요. 맞죠? 왜 1차 만약에 이 애가 없으면은 그냥 단순 보잖아요. 하나의 추가적인 미지수가 있는가 1차 부정정이 맞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제너럴한 부정정 차수 찾는 공식이라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사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외적 부정정 차수 산정하는 공식인데요. 아까 이제 노테이션이 D하고 다르게 E라고, external이라고 해가지고, N은 NR-NE. NR은 미지 반력의 수. 아까 방금 예제 같은 경우에는 미지 반력의 수가, 4개였죠, 4개. 하나, 둘, 셋, 4개였죠. 그 다음에 구조 형식에 적용되는 평행 방정식 수. 이거는 보니까, 구조 형식이라는 거는 라멘, 트러스인 경우 하나밖에 없죠. 그치. 하나 축력밖에 없잖아요. 얘는 지금, 그래서 얘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3개죠. 그래서 얘는 1차 외적 부정정. 그 다음 내적 부정정 차수는 내적으로는 0이죠. 왜냐하면 아까 얘 1차 방정식 1차 마이너스 1이니까 0이죠. 그래서 내적 부정정 차수는 0이죠. 외적 부정정 차수하고 부정정 차수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전, 방금 전 예제는요. 자, 우리 하나 예제를 또 추가적으로 살펴볼까요? 여기는 그 정도 아니고요. 여기는 롤러, 그 다음에 힌지, 여기에 내부 힌지가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충격을 받을 경우, 만약에 하중이 이렇게 경사지게 가해져 가지고 요 하중에 연직 성분과 수평 성분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수평에 의해서 발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쪽하고 이 부정정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직각으로만 하중이 가해졌다. 그러면 수평 하중은 없죠. 작용한 발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는 없고 얘는 지워야겠네. 이렇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충격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충격이 있는 경우를 나눠서 살펴볼게요. 만약에 요 외부 하중이 충격이 없는 경우, 충격을 받을 경우네. 제일 쉬운 건 먼저, 만약에 이렇게 하중이 가해져서 이거에 연직 성분과 수평 성분이 받아서 수평 발력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럴 경우에 부재의 수는 어떻게 돼요? 하나, 이거 빨간색으로 해줄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그래서 3이 되고요. 절점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고요. 미지 발력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부재의 단면역 수는 여기 싹둑 잘랐을 때, 싹둑 잘랐을 경우에, 여기를 잘랐을 경우에, 충력, 전단력, 모멘트 3개. 절점별 평행방정식의 수 3개. 요 절점 하나, 둘, 셋마다 평행방정식이 3개 나오죠. x방향 함정 0, y방향 시그마, f, x는 0, f, y는 0, 모멘트는 0. 그다음 내부 해제수. 여기 점에서 모멘트가 0이라는 조건이 있죠. 한 개. 그래서 아까 그 공식에 의해서 n은 3, f는 3, 여기 써있네. 3, 7, 마이너스 3 곱하기 4 하면 3차 부정정이 되는 거죠. 3차 부정. 외적 부정정 차수는 요게 발력의 수가 7이고 방금 찾은 게 3이니까 4차 부정정이고, 외적으로 4차 부정정이고 부정정 차수는 3차죠. 그렇게 되네요. 만약 충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충격이 없어서 하중이 연직으로만 작용하면은 이 경우에는 먼저 부재수는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만약에 하중이 이렇게 연직으로만 작용하고 수평 하중이 없고 충격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먼저 부재수 하나, 둘, 부재라는 거는 지점과 지점 사이에 부재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점과 지점 사이에는 얘는 지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점과 지점 사이가 부재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점과 지점 사이를 연결하는 부재. 그래서 3개가 된 거예요. 절점수. 그 얘는 지점의 수죠. 사실은 여기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가 돼요. 미지 발력 성분. 이게 충력이 없으니까 애가 이 힌지에 발력의 미지수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수평이 없는 거죠. 해봐 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개. 그 다음에 단면역수. 잘리면은 애는 충력이 없으니까 여기를 내가 싹둑 잘랐을 경우에 충력이 없어. 얘가 0이에요. 없어. 오케이? 뭐가 있어? 보죠. 방금 전 거는 충력이 있는 경우는 라멘이고, 이거는 충력이 없는 경우는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단력과 모멘트만 있는 거죠. 그래서 2개. 그 다음에 평행 방정식별
평행 조건수 두 가지만인 거죠. 시그마 f 각 절점에 대해서 이 축방향 x가 없고 y는 0, 시그마 모멘트는 0.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fx에 대한 걸 다 버리니까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다음 내부 릴리즈 모멘트는 0이잖아요. 여기서 힌지니까 한 개. 그래서 이걸 넣고 정리하면 2차 부정정이 돼요. 그리고 외적 부정정은 3차 부정정이 되고. 그래서 방금 전 걸 보면은 다르죠. 그죠? 충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이제 트러스 같은 경우를 해볼까요?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부재수.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점과 지점만의 부재가 아니고 절점과 절점이 있는 거를 부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부재, 둘, 셋. 여기는 절점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개인데? 잠깐. 왜 16개라고 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개인데? 왜 이거 16개라고 했지? 뭘 잘못 끊었나? 잠깐만요. 확인해 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하나, 둘, 외곽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서 있는 거, 세로 부재. 여기 이제 7이에요. 그렇죠? 1, 2, 3, 4, 5, 6, 7. 서 있는 거 7 해서 이걸 바꿔볼까요? 8, 9, 10. 그죠? 그 다음에 경사부재 11. 맞지? 12. 이쪽으로 경사된 거 13, 14. 그 다음에 수평부재 15, 16. 맞네. 자, 16개죠? 그래서 16개. 부재수는 16개. 절점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미지 반력의 수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릴리즈 된 거 없죠? 다 이게 이제 릴리즈 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단면역수 요걸 잘랐을 경우에 이 축부재 트러스 같은 경우는 축부재 하나밖에 없잖아요. 축력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조인트별로 이 조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x 시그마 fx는 0, y는 0 두 가지밖에 사용할 수 없죠. 격전법 기억하세요? 계산하면 1차 부정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얘는 부재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절점수 하나, 둘, 절점수 빨간 올라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그 다음 반력의 수 하나, 둘. 여기 힌지니까 2개예요.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릴리즈 수. 이 릴리즈 수는 이거 같은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가 여기 이게 간결된 라멘이 아니고 이 힌지를 주었잖아요. 그럼 요 점에서 모멘트가 0이라는 어떤 구속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릴리즈를 해제시킨 거죠. 모멘트 구속을. 그래서 얘는 2개. 하나, 둘. 그 다음에 부재 단면 역수. 이거 잘랐을 경우에 충격 전단량 모멘트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각 절점에 대해서 3개가 있죠. X방향 함량은 0, Y방향 함량은 0, 모멘트는 0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까 그 공식에 집어넣으면 3차 부정정.
요런 문제들이 이제 기사 시험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부정성 차수를 찾는 문제가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부정적 구조물의 장점은 뭐냐? 먼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용성이 있다. 아까 그런 연속법뿐만 아니라 라멘도 그래요. 요게 이제 간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B와 D가 간결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이제 이 휘 모멘트를 구해 보면은 이렇게 되죠. 예, 여기 간결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를 A라 할까요? A, B 구간에는 모멘트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B, D 구간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하중이 반복 작용해서 여기 있는 부재가 깨졌어요. 깨져서 내부 힌지가 딱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멘트가 여기서의 모멘트가 이만큼이잖아요. 이 초록색 크기. 이 모멘트 선도의 이거 여기 M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여기가 내부 힌지가 딱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반복 하중에 의해서 여기 가운데가 깨졌어요. 깨져서 이게 내부 힌지처럼 돼버렸어. 그럼 내부 힌지니까 여기서의 모멘트가 0이잖아요. 그러면 이 BMD 모멘트 선도의 이 모멘트의 크기가 갑자기 0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즉, 이 센터에 균열이 생김으로써 모멘트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즉, 응력 재분배가 돼서 여기가 문제가 생겨도 이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거죠. 라멘도. 그럼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에 만약에 얘를 간결이 안 돼서 이게 단순보로 얹혀놨어. 이 밑에는 이거 간결이 안 됐다고 칩시다. 여기 내부 밑에 힌지가 있다고 치자. 여기 삐어 위에 있다고. 여기 만약에 이게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단순보니까 여기는 0이죠. 이거는 그 부정적이니까 여기서 단부에서의 모멘트가 0이 아니에요. 간결인 경우에. 얘만큼 같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가 지금 그림상으로 진하게 이 단순보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은 거죠. 회전이 가능하게. 그러면은 하중에 의해서 모멘트 선도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단순보에서. 그럼 여기가 만약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주저앉죠. 간결이 안 되면 요 B와 D가 간결이 안 된 경우에 요 모멘트 이만큼의 크기가 갑자기 여기가 깨진 경우에 모멘트가 0으로 되니까 이거 여기에 내부 힌지가 생기는 거니까 갑자기 붕괴가 되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붕괴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전성을 위해서 구조물을 거의 대부분 부정적 구조물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이제 연속보가 아니고 라멘 구조물의 모멘트 재분배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 부정적 구조물의 여용성, 리던던시에 대해서 설명해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단점은 상대적으로 큰 강성으로 인해 사용성과 기능성 면이 유리하다. 그렇죠. 여러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높은 내화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뭐 이런 몇 가지 장점이 있죠. 단점도 있어요. 구조물이 연속성으로 집점 침하, 온도 변화, 제작 오차 등에 불리하다. 해석이 어렵다. 이게 첫 번째 단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교각이 많이 있다, 그죠? 교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길게 만들어 놨어요. 길게 만들어 놨어.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이 교각이 만약에 이 가운데 게 만약에 쇄골이 됐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유속이 강인 경우에 이 가운데 유속이 제일 세잖아요. 그럼 여기에 막 물이 속도가 제일 높죠. 유속이. 그럼 여기가 쇄골이 많이 되겠죠. 이 센터에. 그러면 얘가 주저앉겠죠. 그래서 얘가 이 교각이 이렇게 주저앉았어. 이렇게. 쇄골이 돼서 기울거나 주저앉았어. 그러면은 애가 주저앉음으로 인해서 이 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다가 갑자기 하중을 생기잖아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중이 생긴 거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구부러지겠지. 그죠? 그래서 지점 침하에 의해서 애는 이경과는 상관이 없는데
앱 때문에 다른 구조물이 이제 지점 침하에 영향을 받고 온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단점이다. 또 이제 설계와 해석이 어려운데 요즘은 지금은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변이일치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다 이제 전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 마이다스 배우잖아요. 마이다스. 마이다스 수강 안 한 사람들은 꼭 하고 가요. 마이다스처럼 엔터 딱 치면은 해석이 쫙쫙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매뉴얼 손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 개념을 이해하고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알아야 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연습하고 문제 풀어보고 하는 거지 실제 실무에서는 전혀 계산기 하나 누르지 않죠. 다 컴퓨터로 클릭해서 다 찾아니까 이거 이제 해석 설계는 어렵다라는 거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설계사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구조 해석을 손으로 했어요. 그때도 이제 최초의 컴퓨터가 나와서 구조 해석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고급 테크닉이라서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 사람은 이제 높은 사람들이나 하고 이런 나 같은 사람들은 맨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 들어간 사람 맨 손으로 구조 계산하고 도면 그리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부정정 구조물이 뭔지, 부정정 차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그리고 부정정 구조물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